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합니다. 1670-6651로 전화 주시면 저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개인회생을 상담하신 분의 얘기인데요. 장시간 상담을 하시고 저에게 개인회생을 의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돈을 저에게 주실 수 있을지 계산하시면서 혼잣말로 모레가 카드값 빠져나가는 날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놀라서 카드 대금을 왜 내세요? 라고 반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반성했습니다. 저는 개인회생을 업으로 다루고 있으니까요. 저에게는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저와 상황이 다른 일반 분들의 경우는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의뢰인분께서는 저에게 개인회생을 의뢰하겠다고 결정하셨을 만큼 장시간 상담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막연하게 카드 대금을 계속 낸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제가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분께서 그럼 전화 오고 찾아오고 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추심이 무서우셨던 것 같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분은 추심을 안 받으려면 금지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대출이자나 카드 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개인회생을 의뢰하시면 그 순간부터는 대출이자 카드 대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에 금지명령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모르신다면 오른쪽 상단에 올려드리는 영상 확인해 보시고요. 금지명령 받으면 채권자들이 추심을 하지 못합니다. 법으로 금지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간 순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의뢰하시면 신청서 접수 때까지 대략 3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신청서 접수 후 금지명령이 나올 때까지 대략 1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을 의뢰하신 때부터 금지명령이 나오는 때까지 4주에서 5주 정도 걸리는 겁니다. 4주에서 5주 후에는 전화, 우편, 방문 등의 추심 자체를 법으로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금지명령이 나올 때까지의 4, 5주라는 기간입니다. 이 4, 5주 동안에는 전화, 우편, 방문 다 가능합니다. 물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추심이 진행되어야 하겠죠. 이 4, 5주 동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개인회생 의뢰 후 금지명령이 나올 때까지 4에서 5주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략 의뢰 후에 1주에서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저희는 서류를 1, 2차로 나누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1차 서류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하고 2차 서류 안내해드리면서 부채증명원 발급에 들어갑니다. 이 부채증명원이 발급되면 금융기관들에서는 바로 합니다. 이 사람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금지명령 나오면 추심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니까요. 또 개인회생 들어가면 법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지 금융기관들의 의사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금융기관들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추심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부채증명원이 발급되면 3에서 4주 정도 내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가고 금지명령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선뜻 추심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심도 다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전화해서 독촉하는 분들 월급, 우편료 등이 다 고스란히 비용입니다. 개인회생을 앞두고 있는 채무자들에게까지 추심을 열심히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들어가면 금융기관에서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딜레마인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선택한 방법이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에 진짜 들어갔는지 확인 정도만 하는 겁니다. 이 확인하는 방법이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만 알면 개인회생에 정말 들어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채 증명안만 발급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용을 들여서 추심을 열심히 해야 하는 거고, 개인회생에 실제 들어갔다면 추심에서 제외해서 비용을 줄이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발생하고 부채증명원이 발급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우편물 발송이나 방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로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개인회생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거의 100% 사건 번호가 나왔는지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놨다, 거기에 전화해서 물어봐라 라고 하시고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 1670-6651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알겠다고 하고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로 전화해서 사건 번호 나왔는지 많이들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하도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 알려주니까 지쳤나 봅니다. 그냥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사건 번호 나오면 전화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다고 하고 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후에 금융기관에서 추심을 과도하게 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비용을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의뢰 후에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독촉전화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기간에 전화는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으면 소송 등의 법적 대응도 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전화를 열심히 받아서 개인회생 한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